제목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이어트 제품이나 시술은 몇백만 원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을 지불하시는 분들 중에는 살이 쪄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시고 나서 남은 인생 동안 살이 찌지 않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감히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거의 다 실패하셨고 실패하실 겁니다. 체중이 줄어들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계속 지출해야 될 겁니다. 모든 다이어트 관련 사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살을 빼는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을 다룹니다. 우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빡세게 설명할 겁니다. 쉽게 설명하는 영상은 이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다이어트 식품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런 방식은 칼로리를 관점으로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열량을 소모한다든지 입맛을 없게 한다든지 흡수율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죠. 물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도파민의 관점에서 다이어트하는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할이나 기능에 주목해 보세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한 종류로 분비되면 만족감이나 쾌락을 느끼게 하고 부족하면 허전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파민은 지방과 탄수화물에 의해서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출하거나 배고플 때 빵을 먹으면 맛있고 고기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우리 몸 속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몸에서 흡수가 되어야 수용체를 자극시켜서 도파민이 분비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는 탄수화물에 의한 도파민의 만족은 음식을 먹은 그 이후에 소화가 되는 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꿀꺽 삼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기분이 좋아지나요? 혹시 첫입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정주를 놓게 할 정도로 계속 들어가지는 않나요? 이것은 도파민과 폭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파민에 대한 두 번째 영상에서는 라면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라면을 한 입이라도 먹어야 그 허전함이 풀립니다. 사실 배고플 때는 라면 한 입을 먹어도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한 입을 먹고 나서 소화가 되어도 부족한 느낌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도 부르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에서도 라면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한 입도 먹지 못했다면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이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안 먹겠다고 했어도 한 입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흔합니다. 라면 한 입은 칼로리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칼로리가 모자라고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음식이 끌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몸에 저장을 많이 했어도 특정한 자극은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합니다. 이 허전함은 겨우 라면 한 입으로 충족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이어트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게임은 섭취로 인한 도파민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약, 술, 담배, 여러가지 음식은 도파민 수용체가 해당 물질을 감지하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지만 게임을 할 때는 우리 몸에 뭔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같은 감각과 손의 움직임 같은 운동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폭식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다 중독을 일으키지만 탄수화물 중독이 비만을 더 잘 일으키니까 탄수화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선 폭식을 할 때는 탄수화물에 의한 도파민의 분비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이 만족감을 준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밀가루나 밥에 끌리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만족입니다.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먹은 탄수화물의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소화가 되고 나서의 만족으로만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 전에는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만족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내 만족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옵니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처음에는 만족을 넘어선 쾌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탄수화물을 자주 접하면 도파민 수용체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가 오랜만에 먹거나 피면 평소보다 맛이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자주 먹어서 익숙해지면 만족감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분이 좋아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허전해서 찾게 됩니다. 자, 탄수화물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이 기억하는 기대보다 만족이 적습니다. 내 몸은 이미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이 만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용체가 둔감해졌죠? 예전 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먹게 되는데 이 잉여 열량을 우리 몸이 버리는 게 아니라 저장해버립니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사람이 이 도파민에 의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뿐 99.999%의 사람은 이런 중독의 시스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영양이나 건강적으로 최적의 판단을 하면서 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이 찌거나 영양적인 불균형으로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근육의 염증으로 온몸이 쑤시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처음부터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거나 흡수율을 줄이면 망합니다. 다이어트는 이 도파민을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칼로리를 갑자기 줄이면 소화가 된 다음에 느끼던 만족이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져서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우울하지 않은데 그 만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을 없앤다? 만족이 줄어들면 계속 허전하고 심하면 우울하게 됩니다. 그게 며칠간 지속되면 밤에 라면 불을 올리는 겁니다. 자다가 양푼 냄비에 밥 비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주를 놓고 내 필요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합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이런 음식에 대한 충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유전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성적으로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족을 느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쾌락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술이나 담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나서 정신이 들면 다시 칼로리를 줄입니다. 만족을 했으니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폭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다이어트 하면 어떤 방법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칼로리를 줄이기 이전에 부족해질 만족, 즉 도파민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을 먹더라도 이렇게 내가 어떤 것에 만족하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허전함을 최소한으로 느끼는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먹는 겁니다. 뭐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끼니를 계속 때우는 게 아닙니다. 매 끼니의 양을 줄이고 맛도 없고 배만 더부룩해지는 걸 먹는다고 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가지만 오래 먹으면 질립니다. 하물며 다이어트 식품만으로는 도파민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음식에 만족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아 탐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라면 한 입을 먹자마자 느끼는 만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건 탄수화물에 의한 만족이 아니었죠. 아직 소화가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이게 어떤 만족인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라면 냄새를 맡고 한 입 먹었을 때 입에 넣자마자 만족감이 생깁니다. 연기가 펄펄 나는 뜨거움, 꼬들꼬들한 식감, 짭짤하고 매콤한 국물, 입안 가득한 느낌, 라면에 의한 감각이 사람을 만족하게 만듭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면 냄새가 이러한 감각이 충족될 수 있다는 충동을 일으키고 기대하는 감각이 충족되면 만족감, 즉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만약 내가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인데 이렇게 감각에 의한 만족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라면은 이제 막 위에 들어갔습니다. 소화가 되어서 도파민이 분비되려면 최소 몇 분은 지나야 됩니다. 감각에 의한 만족이 부족하면 바로 다음 라면을 끓이는 겁니다.
몸이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하게 먹거나 이미 몸속에 저장을 했어도 아직 허전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겁니다. 그렇게 더 많은 칼로리는 수용체를 둔감하게 만들고 둔감해진 수용체는 다시 부족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뚱뚱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살이 찐다고 예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다양한 음식에 대한 감각이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럼 탄수화물에 의한 만족이 부족해도 다른 감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은 다양한 영양소의 흡수로 이어집니다. 물론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도 쾌락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음식을 먹는 절대적인 양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이 커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만은 영양적인 불균형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상태지만 몸이 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음식으로 얻는 것이 가장 쉽고 좋지만 다른 활동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감각에 의한 만족입니다. 게임에 의한 도파민의 분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보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게임 한 판을 이기는 것, 원하는 등급을 달성하는 것,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것 아닙니다. 어차피 랭크에 대한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냥 서버의 저장 디스크 상에서 나에 대한 숫자의 배열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달성하면 기분이 좋고 쾌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감각에 의한 만족이 부족하다면 이 감각은 그 부족에 대한 허전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고로 운동은 움직임 자체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활동이지만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 보상 시스템을 이용해야 재미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적이고 같은 자극만 주어지면 감각에 의한 만족이 조금씩 둔감해집니다. 운동의 목표를 내 몸무게나 몇 세트를 채우는 것으로 삼지 마세요. 몸매가 좋은 분들 중에서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가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운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표기판에 보이는 단순한 숫자보다 더 많은 시각적인 자극이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은 더 많은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정한, 내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건강이 망가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도파민에 대한 영상들은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냥 같은 원리를 상황에 따라서 관점만 바꾸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수록 이 단순한 시스템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탐험가의 역할로서 이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